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뭐 명태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로예요. 자, 굉장히 낯설 수도 있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것 또한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개념. 자, 무슨 말이냐? 우선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기 전에 제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수동태는요,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예요. 요렇게 되는 거. 자, 과거 분사 뭐였죠? 동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 drive 운전하다, 과거형은 운전했다, drove. 그다음에 이거 과거 분사형이라고 또 따로 있었죠, driven.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work 일하다, 뭐 일했다, worked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과거 분사형도 또한 ed로 끝난다라는 거 아시죠? 자, 요렇게 된 걸 보고, 자, 과거 분사는 보통 ed로 끝나면 과거 분사도, 그러니까 과거형이 ed로 끝나면 과거 분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3단 변화, 이렇게 불규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 중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 말 자체가, 우리말도 그렇고 어느 말을 들어도 다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하지 않고는요,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차가 한 대 있어요. 자, 좀 나름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차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drive a car, 나는 운전한다, 차 한 대를. 그죠? 우리말하고는 좀 순서가 바뀌죠. 우리말에서는 나는 차 한 대를 운전한다, 동사가 맨 뒤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우선적으로 참고로 어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해요. 뭐를? 이 목적어를. 여기를 뭐뭐를 이렇게 명사 자리가 온 걸 보고, 동사 뒤에 명사 자리가 온 걸 보고 목적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자, 근데 이 목적어 입장에서는요, 이 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운전을 하나요?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운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엄마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왜 그렇게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말은 그 말은요, 자기가 적극적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은 자기가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입장으로 보통 얘기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 drive a car. 저는 차를 한 대 운전합니다. 그럼 차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수동태는. 이게 맨 앞으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 여기에 맞는 비동사를 써야 돼요. 우선 비동사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driver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를 먼저 맞춰야 돼요. 봤더니 현재형이에요. drive. 자, drive죠? 자, drove가 아니라, 자, 참고로 과거형은, drive의 과거형은 drive, drove, 오예요. driven.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3단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walked, 걷다는 과거형이 walked예요. 그죠? ed가 붙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도 똑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walked.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가 대부분, 과거형이 ed로 끝나면요, 그게 그대로 과거 분사형이 돼요. 이걸 규칙 동사라 그래요. 규칙 동사. 규칙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맘대로 변한다 해서 불규칙 동사라 그래요. 이게 좀 꽤 돼요. 한 3, 40개? 자,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지 않고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헷갈리니까. 자,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차 입장에서 쓰는 거야. 물론 대문자가 돼야 되죠. 문장의 첫 글자는. 자, a car. 비동사는 맞는 거. 이 car는 단수예요. 그죠? 단수의 현재형은 뭐예요? is를 쓰는 거예요. A car is drive의 과거형. drive 과거형 driv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를 써요.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목적격 씁니다. 나에 의해서. A car is driven by me. 나에 의해서 운전이 되어집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나는 그 차를 운전합니다. 그 차는 차 한 대는 나에 의해서 운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를요. 만약에 자, 봅시다. drove라고 해볼게요. drove. 운전을 했다. 나는 차 한 대를 운전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여기 비동사가 바뀌어요. was가 돼요. 아시겠죠? A car was driven by me. 나에 의해서 운전이 되어졌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복수예요. 차들을 운전했어요. 제가. cars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cars가 되고 여기는 과거형의 복수 형태가 돼요. 왜? 복수니까.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그걸 갖다 좀 약간 변형시켜서 할 때가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자, 나는 I cut a tree. 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 잘랐다.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쓰는 거예요. tree.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현재인지 과거형인지 모르겠어요. 왜? cut은요. 3단 변화가 cut으로 변해요. 세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문맥을 좀 보긴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현재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ree 단수고 현재형이고 is cut by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보고 수동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잘. 나무가 나에 의해서 잘라졌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죠? 말을 안 하긴 한데요.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어권 쪽 사람들은 이게 또 편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깨졌어요. 누가 차버렸어요. 발로 차가지고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break 깨다. 과거형은 broke 깼다. 이거 과거 분사는요. broken이라고 또 따로 있어. 3단 변화죠. 그러면 the door가 자기가 부순 건 아니겠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was broken. 누군지를 몰라요. 주어가.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by 누구. 이럴 때는 생략도 가능해요. The door was broken.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과거. 근데 지금 부서졌으면 the door is broken.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시겠죠? 현재형하고 과거형의 차이가 이거다라는 거. 자, 그걸 참고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몇 가지 이렇게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수가 뭐겠어요? 당연히. 불규칙 동사 3단 변화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조금씩 꾸준히, 하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공부하려고 갑자기 공부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해오거나 해왔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오늘 5개, 다음에는 반복시켜서 그 5개 더하기 또 5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한 기본적으로 30-40개 정도 외우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제니라고 해요. 제니 뭐랄까요? 자, drew 그렸다. 그 그림을 painting이라고 해볼게요. painting. 그럼 이 입장에서 뭐예요? 제니 drew the painting. 그러면 the painting이 되는 거예요. painting. 근데 draw가 아니라 draw는 현재형이고 draw는 과거형이죠. 그러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was 이거에 보세요. drew. 자, drawn이라 그래요. drawn. n만 붙여요. 그럼 과거 분사가 돼요. 그럼 painting은 그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Jenny.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꼭 여기는 만약에 인칭 대명사 나오면은
목적격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제니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제니 그대로 쓴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었냐? 아까 여기는 앞에는 I였는데 보세요. I drew painting 하면은 the painting was drawn by I가 아니라 me.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가 복수면은 이것도 복수로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이 draw가 아니라 이 drew가 아니라 draw 현재형이면 여기도 현재형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론 우리말에서는 좀 어색하긴 한데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에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